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신 주인공은요,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기후 위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후야말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시겠습니다. 108명 의원님들이 저희 우리 당에 기후 전문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후 걱정 안 해도 되지 이런 말씀 주실 때마다 걱정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하고 계시고 책임감도 무겁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워낙에 이전부터 기후 관련돼서 정치권과 많은 논의를 해오셨기 때문에 국회도 자주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이곳 분위기가 낯설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상당히 낯섭니다. 아, 그래요? 제3자, 그러니까 시민단체 입장에 와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했을 때랑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막 법안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또 여기 안에서 이제 다른 당 의원님, 우리 당 의원님들 설득하는 작업들이 그게 정치더라고요. 네, 그 작업들이 상당히 쉽지 않음을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그 과정에서 급하게 뭐 일정 마치시고 달려오셨는데 의원님의 인생책 궁금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인생책은요, 바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정치학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고 올까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기후변화의 정치학.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세우고 정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탄소 배출의 점진적 감축,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모색해봅니다. 네, 기후 전문가답게 안성맞춤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표지도 어쩜 이렇게 위기를 확실히 보여주는 빨간 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정치학,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영국 유학 당시에 이 책을 알게 됐고, 2008년, 2009년 유학 당시에 이제 영국은 기후 대응에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던 타임이었고, 저는 공부할 당시에 이 책 덕분에 이제 기후 쪽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 볼까, 뭐 이런 그 약간 저한테 이제 뭔가 도전을 일으켰던 책이었고, 그때 읽었었을 때랑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정치인의 입장으로 또 다시 정독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요즘에 근데 막 기후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 문제는 좀 너무 거시적인 문제 같아서 실감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이 기후 문제야말로 정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미진한지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를 고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기후변화 책을 보면 맨날 그 일회용품 쓰지 마라, 뭐 대중교통 이용해라, 개인적 실천만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이 주로였는데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선하고 이 거시적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실제적인 이유가 아닌가 하면서 많이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경유차를 끌고 나왔거든요. 이게 지구에 나쁜 짓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데, 자,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김소희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든스의 역설입니다. 저자는 서문에 기든스의 역설을 이야기하면서요, 기후변화에 있어서 정치가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 기든스의 역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주셨던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흔히 말해서 기후위기 하면 북극곰 얘기하고 얼음 녹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나의 삶이랑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을 겪으면서 모든 우리 국민들 설문조사를 하면 다 기후위기 심각하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정작 실천에 옮기시지는 않습니다. 네. 인식과 이 실천의 갭이 엄청 큽니다. 맞아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오늘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우리. 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편리함에 대한 이기심과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이 괴리를 줄이는 거가 이 책이 이제 사회학자가 엄청 유명한 사회학자가 쓰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기후변화를 말씀드릴 때 보통 이제 지구과학이나 대기학 하시는 과학자들이 말씀 주셨과는 다르게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들 기억나세요? 우리 학창 시절에 환경 포스터 그렸던 기억도 나실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뭔가 심각한 환경 위기에 대해서 그려놓고 문구가 나 하나쯤이야거든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나 하나 뭐 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끌어내게 하려면 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정책으로서, 입법으로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유 요금을 좀 올리면 아무래도 좀 덜 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부가금이나 벌금 같은 거를 할 때 그 행동의 제약이 생깁니다.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전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리더가 결국은 정치더라고요. 네. 그 의원님께서는 국회 입성 전에도 이 기후변화센터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기후변화센터 뭘 하는 곳일까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업무를 하는데 첫 번째가 기후변화가 뭔지, 기후변화가 뭘로 일어나는지 이제 약간 인식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운영했고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파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책 제안 파트였습니다. 이 정책 제안 파트는 정부가 지금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회 같은 걸 열면서 기사화를 통해서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만들게끔 이제 푸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개도국도 성장을 하고 싶은데 예전과 같은 화석연료 베이스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녹색 기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이제 ODA 사업이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이랑 같이 가서 지원해서 결국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하는 개도국 사업 총 3파트로 연결해서 그렇게 업무를 했습니다. 기후센터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유학 당시에 유학 전에는 원래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제 그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국제 기구에 들어가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빈곤 퇴치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걸 이론적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개도국을 개발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했던 이제 유럽의 나라 중에 영국이 그 학과로 굉장히 좀 유명해서 한 9년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 일을 했던 돈을 모아서 이제 유학을 신청해서 영국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속 가능 개발이 뭘까 하는데 그때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이 영국 정부가 엄청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그러면 이 개도국의 개발, 지속 가능 개발하고 기후변화 파트도 연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때 당시 2010년에 왔을 때 기후변화 관련된 시민단체가 기후변화 센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시작해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14년? 네. 그러면 정말 이 책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인생 책이 맞네요. 그렇게 됐죠. 네. 근데 그때 읽었을 때랑은 지금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기후 정치를 말하다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후 정치란 무엇일까요? 기후 정치는 국회 안에서 기후라는 단어가 더 자주 언급이 되고 어떤 어젠다보다 첫 번째 위치에 의제에 놓일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후변화 센터에 있었을 때는 이제 기후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출입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 달라진 게 제가 점심 일정의 대부분을 정치부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면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일반 시민 수준의 눈높이의 질문들을 하세요. 네, 이제 산업부나 환경부 출입 기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기후를 먼저 알려야겠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을 찾아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정치면에서 기후란 단어가 자주 언급되게 하는 게 기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책 속에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기후가 뭐 정치라던가 경제에 많은 사회적으로 얽혀 있는 게 참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당장 해결 방안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후 정책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크게는 이제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온실가스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온실가스의 원인은 화석연료. 석탄, 석유로 저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으로 지금 무역 규모 10위를 유지하는데 그 제조업들을 지탱하는 그 공장들을 지금까지는 석탄 발전소가 지탱을 해왔습니다. 근데 글로벌에서는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 연료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석탄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석탄 발전소를 다른 저탄소 연료,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든지 원자력이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저탄소 연료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고 그걸 할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이제 제도들 그런 모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입법들이 지금 좀 시급히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지금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인류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 계속되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집중호우, 태풍 이런 거에 어떻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 정부랑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피하세요. 이렇게 조기 경보라든지,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날 것을 미리 찾아가지고 리스크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틈틈이 봐야 되고 또 물가가 들쑥날쑥하는데 가장 들쑥날쑥하는 물가가 농산물 물가입니다. 네. 근데 이상 기후 때문에 원래 내가 여기다가 사과를 심었는데 재해가 와서 예상한 만큼의 물량을 수확을 못한 거예요. 지금 거의 뉴스 볼 때마다 갑자기 시금치가 얼마 뛰었다, 배추가 얼마 뛰었다. 이거는 지금 고랭지 배추 강원도에서 안 되거든요. 네. 지금에 일어난 농산물 물가는 대부분 다 기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이슈를 또 기후 정치하기 위해서 기후 물가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가에 대비하는 거. 어쨌든 그게 우리의 민생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네. 저는 또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에너지 안보 문제와도 함께 언급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러시아나가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이 그 전까지 재생에너지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안 되면 옆에 프랑스에서 원전을 나온 에너지원 쓸래. 그리고 거기 버텼던 게 가스였는데 가스전을 잠그고 나니까 이 에너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해가 뜰 때, 바람이 불 때만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가스전을 잠그는 까닭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가 그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약간 실토를 하면서 에너지 믹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기후 대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에 폭염 때문에 에어컨 엄청 많이 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이게 곧 안보죠. 민생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전이 나면 안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결국 기후 대응은 에너지고 에너지 안보랑 더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기후변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보고자 국회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국회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저 네. 약간 체력 테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기후변화 센터 때도 진짜 바쁘게 살았다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다고 장담했는데 여기는 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틈틈이 정말 체력 보충 하려고 이제 안 먹던 뭐 보약도 먹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또 이해를 해주고 이제 그 10대지만 그 본인은 이제 좀 정치인들이 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중간에 그런 다리 역할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엄마가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가족들이나 특히 아드님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늘 10대가 그렇듯 기후변화는 엄마가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본인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엄마가 했던 활동이 이거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걱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분리수거를 조기 교육으로 시켰거든요. 자, 플라스틱 여기다 버려야 되고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뭔가 작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샴푸를 샴푸 바로 바꾼다든지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든지. 그럼 의원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바꿔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당선되고 와서 당선의 총회 때 그때 마침 4월 22일이 전 세계 지구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4월 22일 오늘 지구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은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렇게 생각보다 의원들이 종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출력하는 걸 좀 덜 하고 현수막도 되도록이면 안 쓰고 이런 몇 가지 이제 그 실천 항목들을 하고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호응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맞다 우리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막상 의원실에서 그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않죠. 그래서 종이컵 안 쓰게 해서 이제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컵 다 놓고 물 따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하려고 하고 이제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하고 이제 현수막 할 때 되도록이면 그냥 LED로 해서 현수막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그 국회에 자료 보내줄 때 웬만하면 그냥 전자문서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인생식빵에서도 종이 안 쓰려고 이렇게 패드를 이용해서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패드 쓰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많으세요. 저 빨래핀으로 머리 한번 감아봤거든요. 이제 나 샴푸 안 쓸 거야. 빨래핀으로 감았는데 머리가 쿠키가 되더라고요. 바스라질 것 같아. 샴푸를 대신할 수 있는 비누가 있습니다. 맞아요. 샴푸 바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있습니다. 조금씩 그 귀찮음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 얼마나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실까 싶어요. 지금 홍길동이에요. 의원님께 홍길동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너무 바쁘시니까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권진영의 결정 OX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무관심한 사람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난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화가 안 나세요? 그렇지는 않고 내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화가 날 정도는 아니고 이제 이거 약간 죄의식, 죄책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람이 죄책감이 들면은 일단 행동으로 잘 안 옮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약간 계몽주의처럼 너 이거 왜 안 해? 이러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더 실천으로 잘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젊은 친구들한테 네. 저거 행동으로 옮기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아이디어 좀 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요즘에 텍스트입이라고 네네. 책 읽는 거를 되게 힙하게 느끼는 그런 유행이 있다 보니 그냥 인스타에 자기 책 읽는 거 올리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듯이 뭐 텀블러를 힙하게 텀블러 들고 다니면 굉장히 힙한 거다. 그래. 이런 식의 어떤 그 유행을 만들면 네. 안 시켜도 자기들이 알아서 들고 다녀요. 우리 아이돌들을 좀 많이 이용해 보세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돌 분들은 이제 정치,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이랑 어떻게 뭔가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같은 기후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네. 근데 이게 이제 각 분야에 다 기후를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네.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스포츠가 기후랑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그렇죠. 그 동계올림픽을 하는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공 눈을 뿌려가면서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파리올림픽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후 문제를 모르고서는 앞으로의 직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기후 대응 모르면 ESG 관련된 탄소 경영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모든 직업들에 플러스 기후를 좀 가미하면 향후의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후 개그맨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기후 개그맨. 환경 개그하는. 기후 개그. 네. 아니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는요 기상캐스터 출신인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기상캐스터에서 기후캐스터로 환경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캐스터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기후캐스터 일로 환경 관련된 일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정말 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 최초 기후 개그맨으로서 기후 개그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나만의 힐링 음식이 있다? 하나, 둘, 셋. 있다. 뭐예요? 뭐예요? 배로 닭발 이런 거 아니에요? 엽기 떡볶이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되나? 어머 정말요? 엽기 떡볶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에 따라서 이제 네. 맵기 조절. 맵기 조절. 오. 먹고 나서 꼭 후회합니다. 매운 거 먹고 그냥 그 다음에 거의 죽거든요. 그죠. 근데 그 매운 거 먹으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했던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그냥 그 매운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잠깐. 네. 잠깐 마비처럼. 그게 꽤 중독이 되더라고요. 먹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네. 근데 저 문득 궁금한데 의원실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밤샘 작업할 때도 있고 야근할 때도 있을 텐데 배달 음식 시켜 드세요? 엽기 떡볶이 아니, 이런 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웬만하면 저는 나가서 먹자라고 어. 얘기를 하고 실은 진짜 정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김밥 포장해서 정도인데 다 같이 치우고 분리수거 하고 그게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기후 대응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으세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의견은 그냥 항상 여러분한테 구하려고 하는 편이고 각 분야마다 이제 달라서 어느 특정 한 명을 꼽기에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소희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소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요. 호모 클리마투스 시대입니다. 이게 뭐지라고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호모 클리마투스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게 프랑스 사회학자가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저희가 호모 사피엔스 네. 그런 것처럼 호모 클리마투스 이제 기후 변화 시대에 그러니까 적응하는 인류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쨌든 기후 변화는 닥치는 문제고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거를 막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다 멸망할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청년 세대들이 막 우울증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류가 갑자기 멸망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앞으로 우리 삶이 이제 예측 못하는 이상기후로 좀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 그런 세대를, 그런 인류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 환경 문제는, 전통적인 환경 문제는 약간 보존의 측면이 강했다면 기후 대응은 뭐라도 해야 합니다. 약간 인류가 달에 가는 것처럼 과학기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온실가스를 한꺼번에 줄이지 못하니까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막 캡처하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캡처한 온실가스를 막 지하에 묻고 뭐 이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연구와 개발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만 그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리스크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대응하는 게 기후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호모 클리마투스가 이상기후에 적응도 하면서 대응과 도전을 하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호모 클리마투스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뭐 일상의 노력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류가 계속 도전과 뭔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고 매일 새로운 내용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읽는 것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늘어서 약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모 클리마투스인데 예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예전에는 화석연료 베이스의 화학공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탄소 에너지니까 수소 베이스의 뭐 재생에너지 베이스의 뭐 새로운 이제 에탄올 베이스의 메탄올 베이스 암모니아 저탄소 에너지를 베이스로 한 화학공학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경영학은 수익 창출에만 포커스를 했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뭔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탄소 회계라든지 탄소 경영이라든지 그런 기후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본인 옛날 거 말고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지만 그 직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기후를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관심의 첫 번째는 뭐 기사를 좀 읽어서 기사를 읽다가 좀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걸 한 번, 두 번 더 이렇게 파고들다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찾아서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라. 그럼 어느 순간 네가 어떤 직업에서 기후를 붙여서 그 직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임기 내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기후 관련된 법안 발의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후 전문가가 들어왔으니까 기후 알아서 다 해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한 명의 기후 스피커가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108명의 기후 스피커를 만드는 게 저는 목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법안 발의를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다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한테 이 지역구의 이 이슈는 기후변화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8명의 의원이 기후변화 관련된 법안들을 다 하나씩 발의하시게끔 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야, 22대 임기 중에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김소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생책 기후변화의 정치학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정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기후 대응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거를 ensuring state라고 해서 책임 국가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민들이 기후 문제에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정치가 그런 정치인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는
네, 정치가가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제 진정한 산소 같은 여자. 김소희 의원님. 산소는 좋습니다. 이산탄소가 아니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CF처럼 좀 찍어보세요. 기후 전문가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화장품 CF처럼. 네, 산소 같은 국회 이렇게. 네. 네. 제가 이제 활성산소 같은 여자. 기후 개그맨으로. 기후 개그맨으로. 예.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산소 같은 여자.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좋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선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미진한 게 사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이 어딘가를 알 수 있는 그 알게 해주는 좀 이게 오히려 실제적인 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기후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좀 재미없는 책일 수도 있지만 그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네.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면 이 기후 위기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의 기후변화 의정 활동이 정치권도 확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